남편이 연봉 높다며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친정 식구들은 문턱도 못 밟게 하더니 덜컥 임신한 자기 여동생을 데려와서는 나보고 수발을 들라고 하네요. 도저히 참다 못해 짐을 싸서 회사로 출근해버리고 연락을 또 끊었더니 3일 뒤 남편이라는 작자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87통이나 전화를 걸어왔네요. 남편은 자기 월급이 나보다 100여만 원 남짓 더 많다는 사실을 마치 내 숨통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이라도 되는 양 휘둘렀다. 내 부모님은 이 집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악착같이 막아선 반면 임신한 자기 여동생은 안방 바로 옆 작은 방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밀어넣었다. 주방에서 도마 위에 칼질을 하던 내 손이 거짓말처럼 딱 3초 동안 허공에서 멈췄다. 미친 듯이 악을 쓰지도 않았고 억울함에 복받쳐 흐느껴 울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식칼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내 캐리어를 활짝 열었을 뿐이다. 3일 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87통이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하지만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그 집에는 이제 그의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쩍하고 뜯어내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전셋집.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방금 막 돌아간 터라 마룻바닥 위에는 30개 남짓한 종이 상자가 이리저리 쌓여 있었다. 서윤아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주방용품이라고 매직으로 크게 적힌 상자 테이프를 칼로 긋고는 반 구겨진 신문지로 둘둘 말린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유나야 애 남편 강태준이 아직 뜯지도 않은 이삿짐 상자 위에 털썩 걸터 앉은 채 고개는 스마트폰 화면에 쳐박고 불쑥 입을 열었다. 우리 생활비 관리하는 거 말인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서윤아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 집 전세금이야 우리가 반반씩 똑같이 보태서 들어왔지만 앞으로 들어갈 생활비는 확실한 체계가 잡혀야지. 강태준이 그제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스마트폰 화면을 탁 껐다. 나 개발부 과장 달았잖아. 연봉 치면 내가 너보다 30%는 넘게 더 받아. 명색이 내가 돈을 더 버는 가장이니까 우리 집 경제권은 내가 쥐고 관리하는 게 맞아. 내 월급은 매달 통째로 우리 공동계좌로 이체해둬. 내가 알아서 지출 내역 보고 생활비 조절해서 나눠 쓸 테니까. 단 한 번의 쉬는 타이밍도 없이 쏟아지는 그의 말투는 너무나 빠르고 단호해서 애초에 남의 의견을 묻거나 타협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서윤아는 가만히 그를 쳐다보았다. 신혼집에 막 이사온 첫날이었다. 창밖으로는 벌써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가는데 거실에는 아직 메인 조명도 달지 않아 현관 센서 등만 겨우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알았어, 서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지를 벗겨낸 밥그릇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주방으로 들고 갔다. 개수대에는 아직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사기그릇 가장자리를 타고 세차게 흘러내렸다.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거겠지. 늘 한 사람이 주도권을 쥐면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맞춰줘야 하는 법이라고 여겼다. 남편이 가계부를 쥐고 싶다니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둘 생각이었다. 그녀는 뽀득하게 씻어낸 그릇들을 식기 건조대에 올려두었다. 결혼 1년 차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고정된 리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침대 협탁 위에 올려둔 서윤아의 스마트폰에서 요란한 알람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아직 단잠에 빠져있는 남편이 행여나 깰세라 반사적으로 알람을 끄고 몸을 일으켰다. 맨발로 주방까지 걸어나가 제일 먼저 전기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작은 냄비를 꺼내 국을 끓일 물을 올렸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트물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 따뜻한 국 한 대접, 그리고 연갈색 밑반찬 몇 접시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숟가락을 집어들고 식사를 시작했다. 맞은편에 마주 앉은 서윤아는 밥을 뜬 채 스마트폰으로 날씨 예보를 훑어보았다. 오늘 기온 뚝 떨어진대.
겉옷 두툼한 걸로 잘 챙겨 입고 가 서윤아가 말했다. 강태준은 밥그릇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저 하고 짧은 콧소리만 냈다. 마지막 밥숟가락을 비우자마자 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밀며 안방으로 들어가 출근복으로 갈아입었다. 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남긴 텅 빈 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한 대 겹쳐 개수대로 옮겼다. 그녀가 주방 벽시계를 슬쩍 올려다보니 바늘은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남은 그릇을 닦아내고 수건으로 차가운 손을 닦아낸 뒤 블라우스와 정장 치마로 갈아입은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도어록을 열었다. 그녀는 디자인 에이전시의 기획팀장이었다. 매일같이 모니터 앞에 앉아 수백 장의 UI 화면을 눈이 빠지도록 검토해야 했다. 저녁 6시, 숨막히는 사무실을 벗어나 퇴근한 그녀는 혼잡한 지하철 노선을 2번이나 환승하며 합정동으로 돌아왔다. 지하철역 개찰구를 빠져나와 그녀의 발길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역 근처 대형 마트였다. 마트 카트를 끌며 진열대 사이를 지나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엑셀표가 쫙 펼쳐져 있었다. 주방 세제가 거의 바닥을 보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딱 2장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강태준이 밥상머리에서 고춧가루 팍팍 푼 얼큰한 찌개가 먹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으니 냉장고에 대파도 넉넉히 채워 넣어야 했다. 그녀는 이 필수품들을 하나하나 집어 카트에 담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뒤 무거운 속이 비칠 듯 팽팽해진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낑낑대며 들고서 10분을 꼬박 걸어 언덕 끝 집으로 돌아왔다. 밤 8시, 도어록 멜로디와 함께 강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어 헤친 그는 양복마이를 벗어 거실 소파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툭 걸쳐 놓았다. 앞치마를 두른 서윤아가 주방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와 허물이 된 겉옷을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어 옷장에 넣고는 다시 가스레인지 불 앞을 지키러 들어갔다. 밥 먹자 이 그녀가 불을 끄며 말했다. 강태준이 핸드폰을 든 채 식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는 늘 그렇듯 다 먹은 빈 그릇들을 손으로 쓱 밀어두고는 그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 컴퓨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는 요란한 게임 총소리와 키보드를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식탁에는 오롯이 서윤아 홀로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는 남은 반찬들을 밀폐용기에 하나하나 옮겨 담고 젖은 행주로 상위에 튄 얼룩을 빡빡 닦아낸 후 쌓인 그릇들을 개수대로 가져가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거품을 내어 씻고 건조대에 엎어두었다. 주방 뒷정리가 끝나자 이번엔 베란다로 걸어가 세탁기를 확인했다. 통 안에는 벗어둔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터질 듯했다. 색깔 옷과 수건을 꼼꼼하게 분류하여 집어넣고 섬유유연제를 부은 뒤 동작 버튼을 꾹 눌렀다. 세탁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40분 남짓한 시간. 그녀는 그제야 거실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오늘이 마침 빌라 관리비 납부 마감일이라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 송금을 마쳤다. 이어서 달력 앱을 열어 확인해보니 다음 주는 시아버지 칠순 생신주간이었다. 서윤아는 메모장에 수제 떡케이크 예약과 홍삼 세트 구매 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삐로롱 세탁기에서 경쾌한 종료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찌뿌둥한 허리를 짚고 일어나 엉킨 젖은 옷가지들을 끄집어내어 건조대에 탈탈 털어 널었다. 이 모든 집안일의 궤도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훌쩍 넘겨 있었다. 방문 너머 컴퓨터 방의 요란한 게임 소리는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강태준을 향해 이런 자잘한 집안일 좀 당신이 거들어줄 수 없어 라고 따져 물은 적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강태준 역시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누가 이 모든 걸 매일 해내고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맨발로 다녀도 발바닥이 새까매지지 않은 뽀송한 마룻바닥, 냉장고 문만 열면 언제든 렌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 화장실에 한 번도 휴지심만 남은 적 없게 꽉꽉 채워진 각 티슈. 그들 부부에게 있어 이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는 아주 당연하고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며느리들의 피 말리는 명절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추석을 딱 3일 앞둔 날 밤 11시 서윤아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도마와 사투를 버리고 있었다. 도마 위에는 애호박과 향긋한 표고버섯, 꼬치전에 끼울 산적 고기 같은 명절 재료들이 작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식칼을 단단히 쥐고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정갈하게 썰어냈다. 플라스틱 도마에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늦은 밤의 정적을 깨고 탁탁하는 단조로운 소리가 울렸다. 안방 침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강태주는 진작에 이불을 덮어쓰고 골아떨어진 지 오래였다. 재료 손질이 끝나자 그녀는 넓은 채반에 재료를 담고 소금 간을 살짝 해둔 뒤 숨이 죽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상부장에서 커다란 프라이팬을 꺼내 올리고 기름을 넉넉히 둘렀다. 밀가루 반죽이 황금 비율로 다 개어지자 그녀는 썰어둔 채소와 꼬치에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정성스럽게 더씹혀 뜨겁게 달아오른 기름 위로 조심스레 올렸다. 치이 거품을 물고 튀어오른 뜨거운 기름 방울 하나가 맨손 등 위로 날카롭게 날아들었다. 아얏! 그녀가 미간을 팍 찌푸리며 손등을 입으로 후 불어 기름을 대충 닦아내고는 곧장 긴 나무젓가락을 쥐고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 후끈해진 전들을 뒤집었다. 주방 안은 금세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기름 냄새로 찌들었다. 주방 환풍기를 제일 센 강풍으로 윙윙거리게 틀어두어도 냄새는 빠질 줄을 몰랐다. 그녀는 이 요란한 기계음 속에서 꼬박 3시간이나 뻣뻣하게 서서 전을 부쳤다. 정성껏 지져낸 명절용 차례 전들을 크기별로 밀폐 용기에 차곡차곡 나눠 담고 나니 베란다 창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머리카락부터 옷 속 깊숙한 곳까지 기름의 전 냄새가 소름 돋게 배어들었다. 추석 당일 강태주는 백화점에서 새로 빼입은 각이 딱 잡힌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서서 빛이 나는 구두를 신었다. 자, 얼른 가자. 남편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재촉했다. 서윤아는 방금 전까지 지져낸 전과 갈비찜이 가득 담긴 무거운 대형 보냉 가방 2개를 끙끙대며 양손에 나누어 들고 남편의 뒤통수를 따라 나섰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주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시아버지와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반면 서윤아는 겉옷을 벗을 새도 없이 곧바로 주방으로 직행해 싸온 음식들을 프라이팬에 다시 데우고 고급스러운 녹그릇에 보기 좋게 옮겨 담는 노동을 시작했다.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병풍이 쳐지고 제사상이 완벽히 세팅되자 그제야 소파에서 엉덩이를 뗀 강태주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와 집안 어르신들과 함께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서윤아는 그저 멀찍이 뒷줄에 물러나 조용히 목례만 올릴 뿐이었다. 기나긴 차례 의식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그녀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기름진 상을 다 치우고 손님들이 쓴 수건을 세탁기에 돌리고 시댁 식구 20명이 좋게 먹고 남긴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해치우는 것까지 모두 서윤아의 당연한 몫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후 강태주는 한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여유롭게 잡은 채 불쑥 입을 열었다. 어휴, 오늘 수고 많았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싸온 전이랑 갈비찜이 올해 유독 간이 딱 맞아서 맛있었다더라. 서윤아는 조수석 통유리에 무거운 머리를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상가 불빛들만 눈에 담고 있었다. 뼈마디가 스르르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어깨가 너무 결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기계적인 대답이 튀어나왔다.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인걸? 그녀는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아내의 도리이자 본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마치 톱니바퀴가 억지로 이물질을 씹으며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돌아가듯 그녀 스스로가 몸을 깎아내며 계속 회전하기만 한다면 이 가정이라는 기계는 겉보기에 평온하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억지스러운 평화가 이어지던 이듬해 봄, 수원에 사시는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용한 주말 오후였다. 서윤아는 베란다 볕 아래서 보송하게 마른 수건들을 걷어 개고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강태준이 배를 긁으며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있었다.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고 화면에는 내 사랑 엄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다. 서윤아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구니에 내려놓고 얼른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어유, 우리 딸 윤아, 요새 밥은 잘 챙겨 먹고 지내니? 수화기 너머로 언제 들어도 뭉클해지는 친정엄마 심정숙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엄마. 당연하지. 서윤아는 목에 걸쳐두었던 옷걸이를 빼내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꾸며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아빠가 텃밭에서 기른 열무로 김치 좀 넉넉하게 담갔거든. 다음 주말쯤에 우리 딸내미 얼굴도 볼 겸 서울 올라가서 반찬통 좀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고 오려고. 너희 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엄마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잖니? 수건을 개던 서윤아의 손놀림이 순간 우뚝 멈췄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입가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좋아, 엄마. 토요일에 올 거야 아니면 일요일? 시간 맞춰서 내가 역까지 차 끌고 모시러 나갈게. 그때 소파에 길게 누워 유리컵에 담긴 냉수를 들이켜던 강태준의 고개가 번쩍 돌아갔다.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이 당장이라도 구멍을 낼 듯 서윤아의 얼굴에 꽂혔다. 그가 유리컵을 테이블 위로 소리나게 콱 내려놓았다. 둔탁한 마찰음이 거실 정막을 갈랐다. 서윤아는 황급히 통화구멍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밑반찬 좀 바리바리 싸들고 전셋집 구경 겸 겸사겸사 오시겠대. 강태준의 미간에 굵은 주름이 팍 파였다. 그는 목소리는 낮췄지만 얼음장같이 차갑고 공격적인 톤으로 쏘아붙였다. 장모님 오시면 주말에 나 집에서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숨막히게 눈치 보여. 오시지 말라고 해. 정 보고 싶으면 내가 시간 내서 수원대구로 직접 내려가서 얼굴 뵙고 오면 되잖아. 서윤아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우두커니 굳어버렸다. 그녀는 소파에 누운 강태준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어부지리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는 신경질적으로 리모컨 버튼을 눌러 채널을 휙휙 돌려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의 애타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윤아야, 딸, 전화 끊겼니? 내 말 들려? 서윤아는 통화구를 막았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떼어냈다. 바짝 타들어간 목구멍이 턱턱 막혀와 마른 침을 억지로 삼킨 뒤 세상에서 가장 딱딱하고 평온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엄마, 방금 와이파이 신호가 안 좋아서 끊겼어. 아, 그게 마침 다음 주말에 보일러 배관 쪽에 누수가 생겨서 바닥 다 뜯어내고 대폭 공사하기로 했거든. 집이 완전 공사판 먼지투성이라서 오셔도 주무실 데도 없고 정신만 사나울 거예요. 이번엔 무리해서 오지 마셔요. 수화기 너머로 약 2초간의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서윤아에겐 마치 10년처럼 잔인하고 길게 느껴졌다. 스피커를 타고 넘어오는 삐하는 미세한 전류 소리만이 두 모녀를 잇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친정엄마 정숙 여사가 체념한 듯 대답했다. 그럼 엄마 안 갈 테니까 공사 잘하고. 우리 딸, 밥 거르지 말고 몸 생각해서 잘 챙겨 먹어. 뚝, 통화가 종료되었다. 서윤아는 거실 유리 테이블 앞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 야구 중계를 보며 희희낙낙하는 강태준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왈칵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결국 입술만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체념한 듯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베란다로 나가 방치해둔 덜 마른 빨래들을 기계적으로 마저 걷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나도록 엄마는 조심스레 3번이나 서울에 올라가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비춰왔다. 첫 번째는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였다. 아빠가 경매로 박스떼기로 사온 제철 수박과 복숭아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마침 강태준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튼 컴퓨터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 레이드에 몰두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남편의 허락을 구하는 치사한 짓 따윈 생략한 채 베란다 구석에 틀어박혀 스스로 방어벽을 쳤다. 엄마, 이번 주말 내내 태준 씨 프로젝트 막바지라 꼼짝없이 집에서 잔업하면서 밤새야 한대요. 오시면 괜히 신경 쓰여서 일에 방해될까 봐 미안해 엄마. 두 번째는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한 초가을이었다. 삼촌 댁에서 막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알이 꽉 찬 꽃게를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해 오겠다는 연락이었다. 서윤아는 텅텅 비어 먼지만 굴러다니는 작은 빵 문지방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 집에 여분 이불도 하나도 없고
당장 주무실 방도 마땅치 않아요. 게장 냄새 배는 것도 좀 그렇고 어차피 추석에 내려갈 거니까 제가 나중에 차 끌고 가서 가져올게요. 세 번째 타격은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하는 쌀쌀한 11월. 그날 저녁, 두 부부는 조용한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다. 서윤아는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물을 뒤적거리다 말고 밥을 퍼먹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얼굴 보러 한번 올라오시겠대. 찌개를 퍼먹던 강태준의 숟가락이 딱 멈췄다. 전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나이 드신 분이 뭐하러 힘들게 지하철 타고 캐리어 끌면서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셔. 나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엄마야. 서윤아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의 동공을 피하지 않으며 나지막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분명한 어조로 되받아쳤다. 우리가 이 전셋집 들어와서 산지 곧 2년이 다 돼가. 그런데 친정엄마가 딸내미 사는 꼴 한번 구경 못하고 발길질 당하는 게 말이 돼? 언제까지 못 오시게 거짓말치고 현관문 걸어 잠글 건데? 강태준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콱 내려놓고는 상체를 의자 등받이에 삐딱하게 기댔다. 그는 눈에 핏대를 세우며 볼륨을 확 높였다. 너 진짜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꼭 집안 분위기 아작을 내놔야 직성이 풀려. 서윤아도 지지 않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딸 집에 반찬통 몇 개 들고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그게 대체 왜 집안 분위기 아작나는 건데? 난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른 모시고 같은 지붕 아래서 숨막히게 있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 장모님 오시면 해주는 반찬 입맛에 맞지도 않은데 꾸역꾸역 들어가는 척 해야지. 주말 특근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거실 나와서 사위 노릇하면서 실없이 실실대야지. 나 직장에서 상사 비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가 빨려 죽겠다고. 강태준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치며 소리를 빽 질렀다. 얘야, 이 진명색이 내가 피땀 흘려 돈 더 벌어서 가장 노릇하며 가세 일으켜 세운 거 뻔히 알잖아. 내 돈 들어가며 대출이자 갚는 내 집에서 내 귀중한 주말 휴일 반납하고 억지로 눈치 보고 싶지 않다는데 이게 그렇게 천하의 쌍놈 소리 들을 정도로 과분한 요구냐? 그의 악다구니의 주방 안에는 쥐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서윤아는 흥분해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두꺼운 목대를 한번 보고 자기 앞 접시에 담긴 채 식어 빠진 반 숟가락의 밥알들을 그저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한 손에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얼룩을 지우기 위해 뽑아둔 행주가 애처롭게 들려 있었다. 허공에 멈춰있던 그 행주 쥔손이 파르르 떨렸다. 누가 집안에 돈줄을 더 많이 끌어오느냐라는 그 오만방자한 문장은 거대하고 묵직한 무쇠 판다리가 되어 두 부부 사이의 식탁 한가운데를 무참히 내리찍었다. 서윤아는 들고 있던 행주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쳤다. 그녀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장모를 철저히 문전박대하는 폐륜 역시 결국 이 집에서 마트 주방세제 브랜드를 고르는 하찮은 결정권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의 입금액이 더 높은 사람의 독단적 통제 아래 굴러가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현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날 밤의 언쟁은 더 이상의 파편을 남기지 않았다. 결국 정숙 여사는 딸의 전셋집 현관을 밟지 못했다. 서윤아는 가슴속에 답답하게 차오르는 화병의 응어리를 애써 꿀꺽 삼켜넘긴 채 다음 날도 어김없이 아침 6시 반에 불 꺼진 주방으로 기어나와 쌀을 씻고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여댔다. 지독한 일상의 쳇바퀴가 구르다 못해 마찰열에 타버릴 것 같던 그해 늦가을. 주 52시간째가 무색하게 야근을 밥 먹듯 하던 화요일 고단방 저녁이었다. 강태준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다. 코트를 훌렁 벗어 던진 그는 보통 때처럼 숟가락을 들기 위해 식탁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섰다. 수빈이 임신했대. 주방에서 상추를 씻고 있던 아내의 등짝에 대고 강태준이 폭탄 같은 통보를 던졌다. 흐르던 수돗물을 급하게 잠근 서윤아가 차가운 물기를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남편의 하나뿐인 핏줄, 여동생 강수빈. 올해 28살인 그녀는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진득하게 다니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최근 감성주점인지 헌팅 포차인지에서 만난 허우대 멀쩡한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 터였다. 그래.
배는 얼마나 불렀대? 서윤아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7달 꽉 찼단다. 환장하겠어. 강태준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쥐어뜯었다. 안에 들어서 내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끝끝내 입에 짚어 채우고 고집부리는데 그놈의 새끼랑은 며칠 전에 대판 싸우고 완전히 찢어졌대. 원룸 월세도 구멍나서 밀린 지 오랜지라 당장 오늘 밤 한파에 길바닥 모텔방 전전하게 생겼어. 그래서 어쩌기로 한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당장 내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들이기로 했어. 강태준이 너무나도 당당한 표정으로 부인을 노려보았다. 산부인과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까지 꼼짝없이 데리고 있어야지. 마침 우리 집 옷방 옆 작은 방 하나 창고처럼 텅텅 비워두고 놀리고 있잖아. 순간 쿵 하는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서윤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남편을 벌레 보듯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심하게 잠가둔 일자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맺혔던 물 한 방울이 2초에 한 번씩 똑똑 떨어지며 귓가를 거슬리게 때렸다. 여보, 지금 나랑 단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혼자 독단으로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거야. 서윤아가 입술을 깨물며 쏘아붙였다. 이게 구질구질하게 상의하고 자시고 할 일거리야? 속도 위반으로 배불러서 겨울날 길바닥에 노숙자로 나앉게 생겼다잖아. 명색이 하나뿐인 피부치 오빠인데 피눈물 흘리는 동생 넷조차 짐승만도 못한 놈 될까? 강태준은 뭐가 그리 원통한지 되레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아 거참, 영영 얹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 낳고 몸 풀 때까지만 비어있는 방 쓰겠다는 건데 유난 좀 떨지 마.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얼른 작은 방 청소기 좀 돌리고 쓸어놔. 싸지를 말만 툭 던져놓곤 그는 미련 없이 뒤돌아 쾅소리가 나게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치과해버렸다. 다음 날 오후 꿀맛 같은 단차를 쓰고 집에서 디자인 시안 마감을 하던 중이었다. 현관 도어록 덮개가 열리더니 삐삑, 삐비비빅 하는 경박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실을 잔뜩 긴장시켰다. 덜컥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후, 오빠 나 힘들어 죽겠어. 눈부시게 쨍한 핫핑크색 초대형 캐리어 2개를 양손에 질질 끌며 강수빈이 문지방을 넘어왔다. 위아래로 후줄근한 회색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세트를 맞춰 입은 그녀의 복부 아래쪽이 제법 임산부의 티가 날 만큼 확연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 시각, 서윤아는 논란의 중심이 된 바로 그 비어있는 작은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며 급한 UI 시안 피드백을 반영하던 중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강태준이 누이 동생의 무거운 트렁크를 대신 끌고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이리저리 집안 구조를 휙휙 훑더니 서윤아가 앉아있는 작은 방 문가로 척척 걸어왔다. 야, 내 키보드 치고 있는 그 오크나무 테이블 너무 자리 많이 차지해서 안 되겠다. 강태준이 서윤아의 밥줄이자 분신 같은 원목 책상을 턱 치며 명령조로 지시했다. 임신한 수빈이 밤에 오줌 마려워서 자주 화장실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떡하니 맞고 있으면 통로 좁아서 넘어져. 당장 밖으로 빼. 서윤아가 미처 입을 떼어 반문하기도 전이었다. 강태준은 거구의 체중을 실어 그녀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도 않은 묵직한 원목 책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고 거실 쪽으로 미친 듯이 질질 끌어당겼다. 찌익, 나뭇결 다리가 멀쩡한 강화마루 바닥을 사정없이 북북 긁어대며 고막을 찢는 치명적인 마찰음을 토해냈다. 책상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올려두었던 아메리카노 머그잔이 맥없이 출렁이더니 비싼 기계식 키보드 위로 시커먼 액체를 와락 쏟아냈다. 서윤아는 얼어붙은 듯 의자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지난 2년간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수많은 불면의 밤을 위로해주고 지탱해주었던 소중한 업무 공간이 강태준의 무식한 소나귀에 이끌려 거실 구석 소파 옆 찌그러진 공간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광경을 그저 공허한 눈동자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책상이 빠져나가 휑하게 뚫린 빈자리. 강수빈이 엉기적거리며 걸어들어와 값비싼 짝퉁 명품 토트백을 바닥에 패대기 치듯 던져놓고는 곧장 라텍스 매트리스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지라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우 삭신이야. 새언니 참. 냉장고에 시원하게 쭉 들이켤 탄산수나 마실 것 좀 구비된 거 없어? 나 속 부대 끼고 목말라 죽겠는데 강수빈이 시폰 블라우스 소매를 펄럭이며 부채질을 해댔다.
서윤아의 동공엔 멍하니 작은 빵 강화마루 한가운데 선명하게 남겨진 소름 끼치도록 깊고 긴 스크래치 자국만이 담겨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지도 물건을 때려 부수며 쌍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그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지독하게 모순되고 불결한 일방통행의 권력 구조가 오늘 처음으로 징그러운 민낯을 까발린 채 그녀의 코앞에 비수를 들이밀었음을 서늘하게 체감했을 뿐이다. 그녀는 싸늘하게 뒤돌아 무표정한 얼굴로 신우이 입에 털어 넣어줄 냉수를 따르러 주방으로 향했다. 그 지은 기괴한 3인 체제의 막장 드라마로 돌변해버렸다. 아침 6시 30분의 알람 진동은 예외 없이 울려댔다. 스마트폰 알람을 황급히 끈 서윤아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가면 예전처럼 가스불에 물 한 냄비 올리는 여유 따윈 사치였다. 고귀하신 임산부 신우이께서 맹물은 비려서 입에 대지도 못하겠다고 입덧 유난을 떠는 바람에 서윤아는 졸린 눈을 비비며 가스레인지 우측 화구에 결명자 차와 보리차 티백을 한가득 넣은 대형 주전자를 펄펄 끓여야 했다. 행여나 너무 뜨거울까봐 식탁 위에서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로 식힌 뒤 차가운 유리병에 조심스레 옮겨 담는 노동이 1+1으로 추가되었다. 식단도 뒤엎어졌다. 노릇한 계란 프라이와 김치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쏠린다며 폐악을 부려대는 탓에 그녀는 30분 더 일찍 기상해 참기름을 솔솔 뿌린 야들야들한 전복죽이나 자극 없는 맑은 소고기 묵국 따위를 대령해야만 했다. 점심시간, 회사 탕비실에 처박혀 값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의 스마트폰 액정 위로 카카오톡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 새언니, 갑자기 입맛 팍 도네. 나TV에 나온 압구정 프리미엄 김밥이랑 매콤달달한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 먹고 싶어. 회사 퇴근하고 올 때 잊지 말고 꼭 사다 주라. 나 홀몸 아닌 거 알지? 회신 대신 한숨을 삼킨 서윤아는 일과를 마치자마자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퇴근길 지옥철 강남역 인파를 몸으로 부딪히며 뚫고 나가 장장 20분을 꼬박줄 서서 신우이의 주문을 공수해 바쳐야 했다. 야근을 마치고 겨우 집에 귀가한 저녁 8시 앞치마부터 두른 그녀는 렌지 후드 아래 두 화구를 원맨쇼 하듯 케어했다. 왼쪽 뚝배기에서는 강태준이 환장하는 차돌박이 우삼겹 듬뿍 넣은 찐득한 얼큰 된장찌개가 바글바글 끓끓었고 오른쪽 양은 냄비에서는 온갖 한약재를 때려 넣고 1시간 전부터 푹푹 고아낸 강수빈 전용 보양 삼계탕이 심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양손에 쥔 긴 나무 국자 2개로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양쪽 국물을 번갈아 기계처럼 휘휘 저었다. 거실 소파에는 강수빈이 제집 안방인 양배를 까뒤집고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고 있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왔다며 벗어던진 치렁치렁한 임산부용 원피스는 소파 등받이 한가운데 허물벗듯 내팽개쳐져 있었다. 화장실 문 앞라탄 세탁 바구니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해 봉우리처럼 불룩 솟아터지기 직전이었고 강수빈이 짝짝이로 뭉쳐서 벗어던진 늘어난 양말 몇 켤레가 구역질나게 욕실 타일 바닥을 굴러다녔다. 그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입은 옷가지를 그렇게 뱀 허물벗듯 쑤셔 박아놓았지만 뚱뚱해진 배를 핑계 삼아 세탁기 전원 버튼 위로 손가락 한 번 까딱 올리는 법이 없었다. 아, 언니 맞은편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젓가락으로 닭 가슴살을 북북 찢으며 강수빈이 진상짓을 개시했다. 이 삼계탕 안에 든 살코기가 왜 이렇게 뻑뻑해? 씹다가 턱 빠질 뻔했네. 내일 저녁에는 야들야들하게 입에서 살살 녹는 소갈비찜 좀 해줘. 엉. 서윤아는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입안에 꾸역꾸역 집어넣은 푸석한 쌀밥 풀덩이를 그저 무표정하게 짐승처럼 씹어 삼킬 뿐이었다. 식사가 모래알처럼 끝나자 그녀는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 사람 몫에 더러워진 밥공기와 수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싱크대에 산처럼 쌓인 번들거리는 그릇들을 고무장갑 낀 손으로 맹렬하게 문질러 닦고 있을 때였다. 텔레비전 보다가 목말랐던 강태준이 식후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방 냉장고 문짝을 열어젖혔다. 야, 수빈이가 내놓은 얼룩 묻은 임산부 옷가지 쪼가리들 좀 세탁기 돌리고 손빨래 할 건 구연산 넣고 내가 팍팍 좀 삶아줘라.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던 강태준이 툭 던진 말이었다. 콸콸 쏟아지던 수돗물을 획 잠근 서윤아가 뒤를 돌아 남편의 눈동자를 정조준하며 쏘아보았다.
저 아가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들러붙어 넷플릭스 볼 시간은 차고 넘치면서 지 손으로 세탁기 통창 열고 세제 찍 뿌리고 시작 버튼 하나 꾹 누르는 그 하찮은 손가락 근력마저 다 증발해버렸다니. 강태준은 다 마신 생수병 뚜껑을 신경질적으로 탁 소리 나게 비틀어 잠그며 눈썹을 찌푸렸다. 아 좀. 불룩 튀어나온 만삭배 달고 안 그래도 몸도 무거운데 쭈그리고 엎드려 허리 숙이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너는 같은 여자로서 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얄팍하게 동서지간에 인심 하나 빡빡하게 못 베풀어서 그래? 자기 할 말만 속사포로 뱉고 우월감에 취한 그는 남은 생수통을 냉장고 문칸에 쑤셔 박듯 밀어넣고는 보란듯이 쾅소리 나게 냉장고를 닫아버리고 컴퓨터 방으로 쏙 도망쳐버렸다. 서윤아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수도 꼭지 밸브를 다시 위로 확 젖혔다. 강력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싱크대 스테인리스 바닥을 때리며 주방이 떠나가라 굉음을 냈다. 그녀는 푹 숙인 고개 사이로 드리워진 시커먼 동공으로 세제가 덜 지워진 번들거리는 사기 접시의 바닥을 노려보며 기계처럼 수세미질을 계속했다. 이 뒤틀리고 미쳐 돌아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무게 균형은 어느 우중충한 토요일 오전에 터진 사건 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유난히 하늘이 구름으로 꽉 막힌 회색빛 아침이었다. 서윤아는 물방울무늬 파자마 차림으로 주방 싱크대 앞에서 전날 밤 수빈이가 치코를 때리고 어지른 그릇과 기름때 낀 냄비들을 처리하느라 전쟁 중이었다. 거실에선 러닝셔츠 차림의 강태준이 타닥 사방으로 튀게 발톱을 깎고 있었고 강수빈은 아직도 작은 방 침대에서 대자로 뻗어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있었다. 딩동. 갑자기 현관 인터폰 화면이 번쩍 켜지며 호출음이 울렸다. 비누 거품이 앞치마 주머니까지 튀어 엉망이었던 서윤아가 고개를 획 돌려 베란다 쪽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저기 거실에 인터폰 렌즈 좀 확인해보고 문 좀 열어줘. 손톱깎이를 거실 탁자에 툭 던진 강태준이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갔다. 그가 무심코 도어록 잠금을 찰칵 풀고 두꺼운 현관문을 확 열어젖혔다. 현관문 밖복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 심정숙 여사였다. 철 지난 낡은 곤색 누빔 코트를 걸쳐 입고 양손에는 반찬통이 겹겹이 쌓인 끊어질 듯 팽팽한 대형 검은 비닐봉지 2개를 부들부들 떨며 움켜쥐고 있었다. 수원에서 출발해 사람의 치이는 1호선 전세철을 1시간 반이나 꼬박 서서 견뎌내고 행여나 깐깐한 사위 심기 거스르고 눈치 뵐까 두려워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태준 서방집에 있었구먼. 불쑥 문을 열고 나온 게 버선발로 반겨주는 딸이 아니라 껄끄러운 사위임을 확인하자 정숙 여사 얼굴에 1차로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일 단 1%의 안면, 근육 경련조차 없었다. 그의 치켜뜬 매서운 시선은 장모의 주름진 손바닥에 들린 촌스러운 비닐봉지 쪽으로 불쾌하다는 듯 한참을 꽂혀 있다가 배멈을 벗듯 느릿느릿 장모의 얼굴 쪽으로 시선을 옮겨갔다. 장모님께선 오실 약속이면 미리 문자 한 통, 카톡 한 번 남겨주시는 그 짧은 예의가 그리도 없으십니까? 강태준이 두 눈을 부릅뜨며 현관 문지방 정중앙에 거대한 벽처럼 딱 버티고 섰다. 차갑게 내려앉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는 문을 열어 불청객을 드리겠다는 티끌만 한 의지조차 비치지 않았다. 어머, 아니 나는 딸내미 야위였을까봐. 사골국 푹 좀 고아둔 거 그거 하나 챙겨 먹이려다 보니까 얼른 얼굴만 보고 튀려 했지. 멋쩍게 굳어버린 친정엄마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비닐봉지 손잡이를 쥔 손가락 끝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거실 밖에 묘한 기류를 등 뒤로 감지한 서윤아가 두르고 있던 고무장갑도 벗지 않은 채 축축한 손을 대충 앞치마 가슴팍에 쓱 문지르며 미친 듯이 현관으로 뛰어나왔다. 낡은 코트를 입은 엄마를 눈앞에서 마주한 순간 심장 끄트머리를 바늘로 푹푹 찌르는 듯한 극심한 뻐근함이 척수부터 타고 올라왔으나 이 악물고 애써 꿀꺽 삼켰다. 엄마, 세상에 무슨 사골국이야 무겁게. 출발 전에 카톡이라고 좀 남기지. 차로 모시러 갈 건데. 얼른 안에 들어와 추워. 서윤아는 거구의 몸집으로 문을 가로막은 남편의 어깨를 팔꿈치로 팍거칠게 밀쳐내고 버티듯 서 있는 엄마의 앙상한 팔짱을 잡아 무력으로
집 안쪽으로 확 끌어당겨 비닐봉지의 무게를 단숨에 가로챘다. 강태준은 혀를 끌끌 차더니 안보 인사칠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쾅 소리가 나게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내리찍듯 닫아버리고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며 거실 소파 정중앙으로 돌아가 털썩 엉덩이를 뉘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TV 리모컨을 확 낚아채 전원을 누르고는 음악방송 채널 볼륨 스피커가 터져라 맥스치로 올려버렸다. 현관 신발장에 슬리퍼를 벗고 거실로 비집고 들어온 엄마 정숙 여사는 마치 남의 비싼 성역에 실수로 발을 디딘 죄인 마냥 1인용 소파 끝자락 끄트머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두 앙상한 손을 무향에 안구를 부라비며 사위가랍시고 차 내오는 신용도 장모와 눈 맞추는 신용조차 일절사절했다. 저기 오빠네 여동생 임신한 시누이가 저쪽 방에서 아직 콜콜 자고 있어서요. 서윤아가 주방에서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머그잔에 따라와 덜덜 떨리는 엄마 앞 테이블 유리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유리 재질이 두꺼운 바닥이 투명 유리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마찰음을 한 차례 흘렸으나 소파 쪽의 강태준은 목석처럼 시선을 TV에 못 박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심하게 끄덕이던 정숙은 꼭 닫힌 방문 틈새와 거실 베란다 확장 구석으로 옹색하게 처박혀 있는 유나의 업무용 원목 컴퓨터 책상 꼬라지를 번갈아 스캔하며 한 구석 서글픈 입맛을 다셨다. 아무런 내색도 추궁도 하지 않은 그녀는 그저 앞에 놓인 맹물 컵만 두 손으로 감싼 채 입술에 미처 다 적시지도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다. 시계바늘이 무자비할 만큼 지독하게 느리게 째깍거리는 고문의 시간이었다. 텔레비전 속에 자지러지는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 가족을 향한 비웃음처럼 신경질적으로 고막을 긁어댔다. 안락해야 할 사위 집거실 소파 끄트머리에 몸을 얹은 지 불과 45분도 채 넘기지 못한 채 정숙 여사가 엉덩이를 번쩍 들었다. 어이구, 나 이만 일어날란다. 동네 미용실에 오후 파마 예약 손님을 줄줄이 잡아놔서 지체할 시간이 없네. 친정엄마가 구차한 변명 핑계를 대며 허겁지겁 일어났다. 엄마가 미용실에 파마 손님이 웬 말이야? 땀 빼고 왔으면서 점심은 꼭 우리랑 같이 먹고 나부터. 내가 찌개 금방 후루룩 끓일 테니까. 서윤아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아니다. 아니야. 아침 일찍 떡국 한 사발 뚝딱 하고 와서 도통 입맛이 싹 가셨다. 엄마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신발장 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소파 중심축에 늘어져 있던 강태준은 고개만 까딱 TV 화면을 수호하며 퉁명스럽게 뱉었다. 장모님, 조심히 가십시오. 그마저도 엉덩이 한쪽 들어 올려 배웅하러 나서는 최소한의 예의 액션조차 완벽하게 멸종된 꼬락선이었다. 서윤아는 구두 힐을 구겨 신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짝 쫓아 밖으로 나섰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입구로 내려가는 아스팔트 언덕길엔 찬바람이 휑하게 맴돌며 노란 은행잎 두어 장을 발밑으로 을씨년스럽게 흩뿌렸다. 평소보다 한참이나 뒤처져 느릿느릿 걷던 엄마는 내내 바닥에 깔린 벽돌만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6번 출구 게이트 입구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걸음을 멈춘 엄마가 느릿하게 뒤를 돌았다. 정숙의 푹 팬 두 눈이 초췌한 딸의 얼굴과 마주쳤다. 유나야의 바람결에 흩날릴 듯 가볍게 떨리는 메마른 목소리였다. 엄마가 앞으로는 눈치 없이 불쑥 이렇게 쳐들어오는 짓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잘 지내라. 서윤아는 땅 밑에 시멘트로 다리가 굳어버린 양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불에 그을린 딱딱한 호두 껍데기 파편 하나가 편도선에 처박혀 숨통을 조여오는 듯 차마 뱉어내지도 눈물을 토하지도 못한 채 참담함을 삼켰다. 낡은 파란 코트자락이 지하철 개찰구 아래 퇴근길 회색빛 인파 속으로 섞여 순식간에 시야 밖으로 어둠에 삼켜지는 장면을 끝까지 주시했다.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듯 질질 끄는 발걸음을 애써 옮겨 집으로 도착한 서윤아. 익숙한 도어록 자판을 꾹꾹 지식이고 집 안으로 복귀했다. 거실 소파 중앙. 텔레비전 예능 방송 리모컨 전원은 진즉 꺼져 있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강태준이 막 어둠 속 그늘에서 복귀한 아내를 재판장처럼 노려보고 있었다. 너 이번 기회에 장모님께 아주 칼같이 대못 박아 분노의 활극도 아닌 철저히 자신의 공간을 수호해야 한다는 오만한 정당성만이 잔뜩 섞인 명령체였다. 앞으로 우리 집에 남이 발을 들이려면
사전에 반드시 내가 허가 도장을 찍어줘야 가능하다고. 내 황금 같은 주말 휴일 타임라인이 타인한테 강제로 방해받고 난도질당하는 꼴, 난치가 떨리게 혐오해. 바로 그 끔찍한 발언 직후 작정이라도 한 듯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작은 빵 문손잡이가 찰칵 돌아갔다. 스마트폰 화면을 얼굴 전면 카메라에 들이대고 영상통화를 하며 깔깔거리며 강수빈이 기어나왔다. 오, 나도 강남 조동 엄마들 카페 리뷰 봤지. 유명 백화점 수입 명품 그 스토케 디럭스 유모차가 얼만데 내 통장으로 감당하냐? 당연히 우리 친오빠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조카 축복 선물로 쿨하게 긁어줘야지. 까르르 재밌어. 신우이는 안방과 거실 틈새 정가운데를 떡하니 횡단해. 유나와 남편 사이 냉전 기류는 안중에도 없이 룰루랄라 주방 정수기 쪽으로 직행해버렸다. 서유나는 아무런 분노의 입술도 떼지 않고 남편의 비열한 이중성의 논리를 반박하려 에너지조차 낭비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턱에 주저앉아 신발장 구두 코드를 가지런히 각 잡아 돌려놓고 핏기 하나 없는 걸음걸이로 주방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다가섰다. 검은 비닐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꽁꽁 얼어붙은 뽀얀 사골 육수 밀폐용기를 양손으로 쓸어 담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김치냉장고 칸에 테트리스 하듯 한 통 한 통 차곡차곡 진열했다. 모든 동작은 기계 부품처럼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날 밤 작은 빵 문지방 너머로는 임산부 수빈의 규칙적인 수면 무호흡 코골이가 주기적으로 새어나왔고 암막 커튼을 친 안방에는 칠흑 같은 정막만이 짓눌러 앉았다. 침대에 반듯하게 누운 서유나의 오른쪽 어깨 너머로는 이기심을 배불리 채운 수컷 강태준의 안정적이고 깊은 숨소리가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하얀 형광등 잔상이 얼룩진 석고보드 천장을 무표정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베개 맡을 짝에 적시는 오열도 없었다. 심장을 도끼로 난도질해 당장이라도 주방에서 칼을 빼들고 다 찢어발기고 싶다는 그 통제불능의 막장 분노조차 불씨를 잃고 사그라들었다. 마치 진공 포장된 우주 공간을 유용하는 듯한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고 고요한 정멸감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엎어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는 액정 밝기를 가장 어두운 콤팩트 모드로 최대한 줄였다. 칠흑 같은 침실, 휴대폰 디스플레이에서 퍼져나온 미세한 청색 불빛이 밀랍 인형처럼 창백하고 굳어버린 그녀의 턱선을 푸르스름하게 비췄다. 조용히 메모장에 아이콘을 터치해 열어둔 채 떨림 없는 무심한 손가락이 터치화면 가상 키보드 백스페이스 위를 딱 1초 배회하다가 이내 건조하게 활자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씩 항목을 냉정하게 집계해 나갔다. 첫째, 동트기 전 6시 30분 기상 후 전기밥솥 취사 버튼 누르기. 둘째, 임산부 비위 맞추려 대형 주전자에 보리차 팔팔 끓이고 미온수로 맞춰 담아두기. 셋째, 하루 2끼, 성인 남녀 3식구가 남긴 폭탄 맞은 설거지 혼자 도맡아 처리하기. 넷째, 화장실 하수구 구멍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덩어리와 싱크대 배수구 음식물 쓰레기통 매번 비우기. 다섯째, 매주 새 식구 탈물, 색깔 옷수건 구분해 세탁기 돌리고 털어 널기. 여섯째, 오피스텔 공용 관리비, 난방용 가스비, 누진세 터지는 전기세 매번 자동이체 신경 쓰고 납부하기. 일곱째, 천연 주방 세제, 뽑아 쓰는 각 티슈, 20리터 배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및 빠진 독 안 생기게 마트 장보기. 여덟째, 일주일에 2-3번은 변기 클리너 솔에 묻혀서 박박 긁어 청소하기. 아홉째, 입맛 까탈스러운 신우이 수빈이 갑자기 당긴다는 음식 배달 기사 심부름 자처하기. 열째, 주방 정수기 카본 필터 교환 점검 코디님들 방문 스케줄 맞춰서 달력 정리하기. 화면을 터치하는 타자 속도는 소름 끼치도록 느긋했지만 그 행간이 완성될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 시냅스에는 착취당한 시간들의 파편이 현미경 렌즈로 확대한 듯 파노라마로 지나갔다. 터치패드 패널은 달칵거리는 소음 하나 없이 그녀의 노동을 묵묵히 활자로 치환하고 있었다. 47째, 나를 피눈물 흘리며 길러준 내 친정 부모를 더러운 잡상인 취급하며 내 전셋집 도어록 밖으로 처참히 쫓아내기. 손가락이 그대로 허공에 얼어붙었다. 엔터키를 짧게 2번 연속 타격해주를 공백으로 바꾼 뒤
이번엔 강태준이 이 대저택 안방에서 위풍당당하게 수행하는 가장 고귀한 일상 과업의 리스트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첫째, 회사 출근했다가 넥타이 풀고 밥 얻어먹으러 퇴근하기. 둘째, 아파트 입주민 분리수거 날인 매주 수요일 저녁, 달랑 쓰레기통 한 봉투 들고 현관문 바깥으로 10분 마실 나가기. 셋째, 공동 현관 빌라 5개 차량 주차비 차감 결제하기. 청색 불빛만이 망령처럼 허공을 비췄다. 47대 새도 유치원 입학반 꼬맹이에게 계산기를 갖다 쥐어줘도 5초면 답이 나오는 더럽게 찌질한 불량 산출표였다. 그녀는 동공 초점을 잃은 채 화면 우측에 무자비한 격차가 벌어진 숫자들을 응시했다. 과거에 나는 한 구석에 머저리 같은 망상증에 빠져 살았던 게 분명하다. 가정이라는 항아리 안에 나 혼자 머리가 깨져라 노동요를 희생해 물을 미친 듯 퍼다 나르면 결국 무언의 권력 생태계가 공평하게 균형을 맞출 거라는 멍청한 믿음. 하지만 오늘 그 실체가 완벽하게 발가벗겨졌다. 항아리는 밑동이 통째로 뚫려버린 흉물이었다. 강태준이라는 수컷 포식자는 애초에 저 위에 올라타 앉아 단 한 방울의 육체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수돗물 수도꼭지 밸브 하나만 움켜쥔 채 제 몫의 성질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까짓게 멋대로 세상에서 쥐대하고 돈 되는 가치를 정해 내린 채 그 잔혹한 기준표에서 탈락한 나의 서글픈 47가지 마디 희생들은 죄다 하찮고 먼지 같은 노가다로 폐기 처분해버렸던 것이다. 전원 버튼을 딸깍 눌렀다. 액정이 검은 늪처럼 침전했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눕지도 피곤함을 달래려 눈을 감지도 않은 채 천장 모서리에 낀 얼룩만 집요하게 쳐다보았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저 철면피 포식자의 탐스러운 코골이를 백투백 배경음악 삼아 베란다 블라인드 틈새로 회색빛 새벽여 명이 뱀처럼 기어들어 올 때까지 밤을 뜬 눈으로 하얗게 지새웠다. 어김없이 밝아온 주말 아침. 일요일이라고 해서 합정동 투룸 인극이 멈출 권리 따윈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띠를 조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도마에 섰다. 냉장고 상칸 문짝을 열어 왕란 2개와 채 썬 대파를 끄집어냈다. 불 위에 기름 두른 프라이팬을 얹고 노른자를 터뜨려 후라이를 굽자 지글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온 거실을 지배했다. 10분 뒤 뒤집어진 까치집 머리를 극적거리며 강태준이 하품을 쩍쩍 늘어뜨리며 주방 스투를 빼고 기어 나왔다. 뒤이어 트레이닝복 바지 무릎이 튀어나온 강수빈도 연신 눈곱을 떼어내며 의자에 엉덩이를 뭉갰다. 가성비 철저한 새 식구의 조찬 테이블. 숟가락으로 북엇국 국물을 한 움큼 퍼서 삼킨 신우이 강수빈이 갑자기 미간을 파르르 구겼다. 아우 새언니, 솜씨가 어째 시집갈 때보다 후퇴해버리셨네. 나 임신 초기엔 짠 국물 쥐약인 거 몰라? 오늘따라 소금을 한 사발 부었는지 왜 이리 간이 짜? 오징어 젓갈 쪽으로 젓가락을 향하던 유나의 오른손이 공중에서 박제가 된 듯 딱 멈춰섰다. 그녀는 건너편에 앉아 불평하는 신우이를 원망스럽게 흘겨보지도 자기가 끓인 뚝배기 국물을 다시 떠먹으며 간을 점검하는 초라한 퍼포먼스 따위도 하지 않았다. 아, 그래 서유나는 감정의 진폭을 완벽히 제거한 건조한 톤으로 내뱉었다. 숟가락을 가볍게 탁 바닥에 떨어뜨린 그녀. 본인 몫으로 퍼담아 젓가락 한 번 스치지도 않은 고봉밥 사기 그릇을 통째로 쥐어들고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섰다. 싱크대 하단 구석 쓰레기통 쪽으로 한치의 머뭇거림도 직행한 후 페달 덮개를 밟지도 않은 채 뜨거운 흰 쌀밥 덩어리를 흙무덤 파묻듯 퍽 내동댕이 쳤다. 밥풀 하나 묻지 않은 텅 빈 흰 그릇을 개수대 하수구 쪽에 던지듯 버티게 두고는 가스레인지 불조차 잠그는 수고를 건너뛰었다. 수건에 물기를 닦는 절차도 무시한 채 그녀는 싸늘하게 발길을 돌려 안방 문고리를 부여잡았다. 식탁에 앉아 주식창을 들여다보던 강태준은 이 모든 살벌하고 스펙터클한 상황 앞에서도 휴대폰 액정에 시선이 접착된 채 본처의 기행을 일도 감지하지 못했다. 안방에 들어선 서유나. 드레스룸 붙박이장 제일 후미진 바닥 라인을 뜯어내듯 열고 그 안에 처박아 두었던 검은색 20인치 기내용 하드캐리어를 발로 질질 끌어 거실 한복판으로 던졌다. 찌익 지퍼 폭을 인정사정 없이 찢어 열고 매트리스 끄트머리에 훌러덩 패대기 쳤다. 장롱 속 거대한 지분을 선점하던 샤방샤방한 원피스 나부랭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장 무미건조한 오피스룩 바지 정장 딱 4벌과 1인분 속옷 뭉치만 신경질적으로 구겨 캐리어 좌측망을 쑤셔 넣었다. 재빨리 화장대 모서리로 넘어간 그녀는 에센스와 스킨 등 기본 스킨케어 세트만 파우치 안에 대충 던져 넣고 방을 빠져나왔다. 종착지는 바로 거실 모퉁이 구석탱이 쓰레기장처럼 찌그러진 오크 원목 테이블 옆 어댑터 선을 확 뽑아 노트북 전원을 강제 커팅한 그녀는 거래처 디자인 시안이 담긴 결제판 뭉텅이를 백팩 안쪽에 사정없이 쑤셔 넣었다. 쾅! 캐리어 양쪽 아기가 부서지듯 맞물리며 지퍼를 끝까지 박음질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마감할 때까지 걸린 런타임은 채 29분을 넘기지 않는 기적 같은 기동성이었다. 등짝엔 노트북과 짐이 한가득 실린 백팩을 짊어지고 한 손으론 바퀴 4개 달린 캐리어 손잡이를 질질 끌며 현관 도어록 앞으로 진군했다. 드륵드륵 뜨드륵 딱딱한 우레탄 소재의 바퀴가 원목 강화마루 전면에 진동과 소음을 스피커처럼 내리찍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헤드셋에 게임 컨트롤러를 부여잡고 거실 눈치를 보던 강태준이 슬그머니 방 밖으로 면상을 비중 내밀었다. 너 아침 대바람부터 짐 싸들고 어딜 튀어? 거대한 블랙짐 가방을 노려보며 강태준이 미간을 구기며 윽박질렀다. 나 회사 사무실 탕비실에 처박혀서 며칠 야근 숙식 좀 해야겠어. 서윤아가 뒤통수에 대고 무심하게 통보를 날렸다. 이미 그녀는 허리를 한껏 숙여 신발장 제일 끝 구석 무덤에 파묻혀 있던 먼지 쌓인 낡은 컨버스 운동화 코에 발가락을 우겨 넣는 중이었다. 강태준은 어젯밤 처가 식구 문전박대 사건 때문에 기가 차서 피존질에 앙탈 부리는 정도로 오판해버렸다. 그는 콧방귀를 픽 뿜어내고 여전히 거만하게 팔짱을 낀 채 이죽거렸다. 오냐, 가봐. 뜨거운 물 콸콸 나오는 내 잘난 마누라 전셋집 아지트가 그나마 천국이었다는 걸 고생길 문턱 넘자마자 뼈저리게 실감할 테니까. 나중에 목이 물려서 사정해봤자 나 절대 내 차 내서 너 안 모시러 갈 거라 각오해. 운동화 뒤축을 구겨 신고 뒤축선 정렬을 반듯하게 마친 그녀. 허리를 꼿꼿이 세워 단단하고 묵직한 현관 철문 손잡이를 우악스럽게 틀어주었다. 그녀는 고개마저 돌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 속 사모님들처럼 식기에 물을 부어 얼굴에 투척하거나 소리를 꽥 지르며 값싼 육두문자를 허공에 낭비하는 추접스러운 최후 통첩 따윈 개나 줘버렸다. 현관문 비밀번호 서윤아는 너무나 평온하고 섬찟한 목소리로 짓거렸다.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야? 남편 강태준이 말귀를 알아쳐먹지 못하고 인상을 구겼다. 그녀는 과감히 왼손을 뻗어 현관 안쪽 도어록 덮개 비밀번호 변경 스위치를 꾹 강하게 찔러 눌렀다. 삐릭삐릭 700일 동안 이 불온한 집구석에 입성하기 위해 두 사람이 질리도록 함께 공유하며 눌러왔던 추악한 4자리 기념일 숫자가 세탁기에 빨려간 순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숫자를 밀어버리고 오직 본인의 주민등록 생년월일만을 차갑도록 완벽하게 메모리에 각인시켰다. 이것이 서윤아가 이 더러운 시궁창 수컷 소굴을 떠나기 직전 남긴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마지막 퍼포먼스였다. 육중한 강철 현관문은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뱉으며 쩍 열렸고 그녀의 구겨진 운동화 자국을 뒤로 한 채 인해 기체처럼 아주 조용하고 스산하게 덜컥 닫혔다. 거리의 바람이 제법 서늘했다. 서윤아는 교차로로 걸어가 택시를 한 대 잡아탔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회사 주소를 댔다. 차가 출발했다.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앉은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에 전원 끄기 슬라이드 바가 떠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크린을 슥 밀어버렸다. 액정 화면이 새카맣게 죽어버렸다. 35분 뒤 그녀는 사원증을 태그해 회사 1층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주말의 사무실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탕비실 옆 휴게실로 걸어 들어간 그녀는 캐리어를 구석에 밀어두고 캐비닛에서 얇은 담요 한 장을 꺼내 소파 위에 길게 펼쳤다. 겉옷을 벗고 소파에 몸을 뉘었다. 코를 찌르는 된장찌개 냄새도 없었고 귀청을 때리는 텔레비전 소음도 없었으며 개수대에 산처럼 쌓여있는 끔찍한 그릇 더미도 없었다. 오직 천장 중앙 냉난방기 통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윙윙거리는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 일요일 오후
서윤아는 두 눈을 감고 무려 7시간에 걸친 길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처음 맛보는 가장 깊고 고요한 단잠이었다. 끔찍한 집구석을 탈출했다는 얄팍한 해방감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오만방자한 일상을 굴리기 위한 당연한 톱니바퀴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월요일 새벽 6시 사무실 천장의 센서 등이 일제히 탁 켜졌다. 서윤아가 번쩍 눈을 떴다. 휴게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는 덮고 있던 얇은 담요를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개어 팔걸이에 걸쳐두었다. 냉난방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챙겨온 검은색 20인치 캐리어를 지퍼로 열어 구김없는 깨끗한 정장 한 벌을 꺼내 들고 같은 층 구석에 있는 여직원 전용 샤워실로 향했다. 따뜻한 온수로 샤워를 마친 뒤 세면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없었고 푹 잔 덕분에 피부는 매끄럽게 윤기가 돌았다. 화장품 병뚜껑을 열어 순서대로 차분하게 얼굴에 톡톡 두드려 발랐다. 초침 소리에 쫓기며 가스불에 올릴 냄비도 없었고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사방으로 튀며 치익 거리는 계란 굽는 소음도 없었다. 주변은 오직 빗살이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는 사각사각, 미세한 마찰음이 전부일 정도로 고요했다. 7시 30분, 그녀는 회사 1층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참치 샌드위치 하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집어들어 계산을 마치고 창가 쪽 높은 바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유리창 너머로 하나둘 늘어나는 서울 도심의 출근길 직장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는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빵은 살짝 퍽퍽했지만 목구멍으로 꿀꺽 삼켰을 때 위장이 뒤틀리거나 체할 것 같은 불쾌한 팽만감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같은 시각, 마포구 합정동 투룸. 안방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파자마 차림의 강태준이 까치집이 된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주방 쪽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그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식탁 의자를 쓱 빼고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메일함만 뒤적거렸다. 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건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든 그의 눈길이 유리 식탁을 넘어 가스레인지 쪽으로 향했다. 인덕션 위는 텅 비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 뚝배기도 냄비도 없었고 수저가 반듯하게 세팅된 밑반찬 접시들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개수대는 물기 하나 없이 뽀송하게 말라 있었고 식기 건조대 역시 횡하니 비어 있었다. 유나야, 그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방에서 강수빈이 몸을 뒤척이며 내는 삐걱거리는 매트리스 소리만 들려왔다. 식탁을 박차고 일어난 강태준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냉장고 문짝을 확 열어젖혔다. 냉기만 훅 끼쳤다. 그는 냉장고 선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맨 위 칸에는 먹다 남은 쌈장 한 통, 중간 칸에는 생수 몇 병과 칼을 대지도 않은 생애호박 2개, 그리고 맨 아래 칸에는 랩으로 대충 씌워둔 양배추 반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오른쪽 문짝 수납칸에 깻잎 장아찌며 콩자반이며 도라지 무침 같은 밑반찬 밀폐 용기들이 테트리스 하듯 꽉꽉 차 있어야 했는데 단 한 통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 밑반찬들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서윤아가 불 앞에서 새로 지지고 볶아서 채워 넣었으니까. 하지만 어제 그녀는 단 한 가지의 반찬도 만들지 않았다. 뭐야, 미친 강태준이 짜증스럽게 냉장고 문을 쾅소리 나게 닫아버렸다. 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며 출근길에 올랐다. 지하철역 앞 편의점에 들러 대충 삼각김밥 2개를 사서 우적우적 씹어 넘기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까짓거 친정에 가서 며칠 비비고 누워 앙탈 좀 부리겠다는 거겠지? 예전에도 부부싸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며칠 투명인간 취급하고 찬바람 쌩쌩 불게 내버려 두면 주말쯤 지풀에 지쳐서 꼬리 내리고 기어 들어올 게 뻔했다. 그는 다 먹은 삼각김밥 비닐 껍데기를 꾸깃꾸깃 뭉쳐 쓰레기통에 휙 던져 넣었다. 오전 11시 작은 방 문이 부스럭 열렸다. 강수빈이 슬리퍼를 직직 끌며 거실로 기어 나왔다. 새언니,
밥 차려놓은 거 없어. 그녀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칭얼대듯 소리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눈을 비비며 휙 둘러본 그녀는 집안이 절간처럼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며 허기가 몰려오자 그녀는 당장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카카오톡 앱을 켜서 서윤아의 프로필 사진을 꾹 눌렀다. 새언니, 내일 산부인과 정기검진 갈 때 언니가 같이 가주면 안 돼? 저번 달에 그 병원 간호사들 진짜 기분 나쁘게 굴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저녁에 들어올 때 그 골목에 있는 김밥천국에서 참치김밥 호일로 구루마 말아서 좀 포장해다 줘. 나 지금 배고파서 일어날 힘도 없어. 강수빈은 메시지를 타닥타닥 쳐서 전송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말풍선 옆으로 아직 읽지 않았음을 알리는 노란색 숫자 일자가 선명하게 떴다. 강수빈은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휙 던져버리고 텔레비전을 틀어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고 뱃속의 태아가 발로 배를 퍽 차올리자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 망할 노란색 카톡 일자는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들러붙어 있었다. 입술을 비중 내민 그녀는 결국 배달 앱을 열어 비싼 돈가스 정식을 시켰다. 40분 뒤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안으로 들고 온 그녀는 거실 탁자 앞에 퍼질러 앉아 허겁지겁 돈가스를 쑤셔 넣었다. 고기를 뜯고 남은 뼈다귀와 기름진 소스가 잔뜩 묻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탁자 구석탱이로 대충 밀쳐내고는 각 티슈에서 휴지를 뽑아 입가만 쓱쓱 닦고 다시 소파 위로 발라당 들어 누웠다. 화요일 저녁. 합정동 투룸의 공기 속에서 드디어 역겨운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도어록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시야를 때린 건 거실 유리 탁자 위를 점령해버린 배달 음식 쓰레기 비닐봉지 3개였다. 어제 먹다 버린 돈가스 찌꺼기 통에다 오늘 점심으로 시켜 먹은 매운 떡볶이 플라스틱 통이 보태지면서 급기야 시뻘건 국물이 비닐봉지를 뚫고 새어나와 멀쩡한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얘야, 강수빈. 넌 처먹었으면 박에다 내다 버릴 줄도 몰라. 강태준이 재킷을 훌렁 벗어 던지며 미간을 팍 구기고 소리쳤다. 작은 방에서 얼굴만 쏙 내민 강수빈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받아쳤다. 아, 나 허리 굽히기 힘든 거 오빠도 뻔히 알잖아. 거기다 그 썩은 냄새 맡으면 당장이라도 다 토할 것 같단 말이야. 오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좀 치워주면 덧나냐? 강태준은 거추장스러운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었다. 속옷과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으려 옷장 서랍을 확 열어젖혔다. 하지만 텅 빈 서랍 구석에는 한겨울에나 입는 두꺼운 니트 몇 벌만 구겨져 있었다. 그는 베란다 세탁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건조대 위에서 반소매 티셔츠라도 하나 건져볼 심산이었다. 하지만 빨래 건조대는 팔이 한 마리 앉아있지 않을 정도로 휑했다. 고개를 푹 숙인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세탁기 옆빨래 바구니였다. 오물 같은 옷가지들이 이미 에베레스트 산처럼 비죽 솟아올라 있었다. 맨 바닥에는 그가 지난 토요일에 벗어 던진 구겨진 와이셔츠가 눌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강수빈이 김치국물을 줄줄 흘려놓은 임산부용 원피스가 뱀처럼 빠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드럼 세탁기의 통창문을 확 잡아당겼다. 그 순간 시큼하고 썩어 문드러진 지독한 곰팡내 덩어리가 훅 치고 올라오며 콧구멍을 맹렬하게 찔렀다. 토요일 밤 서윤아가 세탁기를 돌려놓고 차마 널지 못한 채 일요일 새벽바람으로 짐을 싸서 나가버린 탓이었다.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옷가지들이 그 밀폐된 세탁조 안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처박혀 푹푹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코를 부여잡은 채 뒷걸음질을 쳤다.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신 그는 허리를 굽혀 세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불빛이 화려하게 켜지며 수십 개의 세탁 코스 메뉴가 복잡하게 떴다. 이 수많은 버튼 중 서윤아가 평소에 어떤 모드를 눌러 빨래를 돌렸는지 그가 알 턱이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력 세탁 버튼을 무식하게 꾹 누르고 동작 버튼을 눌러버렸다. 기계가 쿠르릉거리는 둔탁한 굉음을 뿜어내며 통 안으로 물을 콸콸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던져두었던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화면엔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낸 독촉 메시지가 떠 있었다. 103동 8025 주민님, 이달 관리비 11만 4천 원이 기한을 넘겼으니 오늘 중으로 지정된 가상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징수된다는 경고였다. 강태준은 멍하니 액정을 쳐다보았다. 관리비. 이런 귀찮은 잡공과금은 원래 매달 부부 통장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숭덩숭덩 빠져나가는 거 아니었나? 그는 그놈의 가상 계좌번호 14자리가 뭔지 알리 만무했고 서윤아가 평소에 국민은행 앱을 쓰는지 신한은행 앱을 쓰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통화 목록을 열어 서윤아 이름 석자를 찾아 다급하게 통화 버튼을 짓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어 비소리 이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기계적인 콜센터 성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징그럽게 메아리쳤다. 강태준은 스마트폰을 소파 구석에 내팽개쳐버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마른 세수하듯 거칠게 쓸어내렸다. 오빠, 나 배고파 죽겠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강수빈이 문을 열고 나와 배를 움켜쥐었다. 오늘 저녁은 또 뭐 시켜 먹어? 나 배달 음식 기름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 나서 다 토할 것 같단 말이야. 강태준은 휑하게 식어버린 주방 쪽을 신경질적으로 노려보았다. 내가 밥 안 칠게. 그가 이빨을 빠득 깔며 뱉어냈다. 주방으로 걸어 들어간 그는 쌀통에서 쌀을 퍼서 엉성하게 씻은 뒤 전기밥솥 내솥에 들이붓고 취사 버튼을 불이 나게 눌렀다. 냉장고 야채 칸을 뒤져 계란 두 알과 끄트머리가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진 대파 한 뿌리를 찾아냈다. 도마 위에 대고 대파를 제멋대로 삐뚤빼뚤 썰어놓고는 가스레인지 불을 최대로 켜고 프라이팬을 얹은 다음 식용유를 국자 통째로 들이붓듯 콸콸 쏟아냈다. 기름이 달궈지기도 전에 그는 대충 썰어둔 대파와 생계란을 팍 터뜨려 넣었다. 달걀은 몽글몽글 부풀어 오르긴커녕 차가운 프라이팬 바닥에 껌딱지처럼 처참하게 눌어붙어 버렸다. 당황한 그가 황급히 뒤집개를 찾아 박박 긁어대자 쇳조각과 테플론 코팅이 부딪혀 칠판을 긁는 듯한 섬뜩한 소음이 났다. 주방엔 금세 새카만 매연이 피어올라 콜록콜록 기침이 터져나왔다. 제길, 환풍기 스위치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렌지 후드 조작 버튼을 이리저리 허둥지둥 누르다 그만 환풍 모터가 아닌 환한 노란색 전구식 조명 버튼만 켜버리고 말았다. 20분 뒤 식탁 한가운데 까맣게 숯덩이로 변해버린 계란 볶음 접시가 덩그러니 놓였다. 숟가락을 든 강수빈이 밥을 한 움큼 퍼서 입에 쑤셔 넣었다. 단 2번 우물대던 그녀는 우욱거리며 각티슈 휴지 위로 음식물을 뱉어내 버렸다. 아우 진짜. 오빠 밥알 가운데는 쌀심이 딱딱하게 씹히잖아. 물 조절 실패해서 하나도 안 익었어. 그녀가 식탁 위로 숟가락을 팽개쳤다. 이 망할 계란은 탄내가 진동을 해서 쓴맛만 나는데 이걸 사람 입으로 어떻게 처먹으란 거야? 생존하기 싫으면 굶어 뒤지든지. 강태준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뚫고 폭발해버렸다. 그가 쥐고 있던 쇠젓가락을 상판 유리에 쾅 내리치자 진동 때문에 옆에 있던 유리컵 속 맹물이 출렁거렸다. 그는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너는 사지육신 멀쩡하면서 집구석에 퍼질러 앉아 처먹고 자빠져 자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지 손으로 쌀 한 톨 안 씻는 주제에 말이 많아. 거실 탁자에 쌓인 플라스틱 배달 쓰레기에 파리가 꼬이는데 갖다 버릴 생각은 1도 안 하고 내 눈엔 이 구석이 룸서비스 나오는 신라 호텔로 보이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오빠의 기세에 식겁한 강수빈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확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나자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마룻바닥을 긁었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오빠 지가 무능력해서 마누라 화병 나서 제 발로 집 나가게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악다구니를 쓴 그녀는 획 돌아서서 작은 방으로 기어들어가 방문을 쾅 부서지라 닫아 걸어버렸다. 주방 식탁 앞에는 숨을 씩씩 몰아쉬는 강태준 홀로 남겨졌다. 널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는 처참하게 수디된 계란 볶음 접시를 허망하게 내려다보았다. 위액이 터져나올 듯 쥐어짜는 공복감이 지금 이 멀쩡했던 전셋집이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붕괴해 가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뇌리에 꽂아 넣고 있었다. 그는 다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서윤아의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 3번. 전부 싸늘하게 코를 찌르는 전원 꺼짐 안내 메시지뿐이었다. 카카오톡 화면을 띄워놓고 액정이 박살나라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들겼다. 서윤아,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까짓거 장모님 한 번 못 오게 막아선 거 가지고 앙심 품고 가출까지 해? 집구석 완전 쓰레기장 돼서 엉망진창 난리 났어. 수빈이 저거 임산부 홀몸도 아닌데 너 진짜 나이 먹고 치사하게 굴래? 톡 읽는 즉시 통화 버튼 눌러 당장. 악에 받쳐 쏟아낸 활자들 옆에는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노란색 카톡 일자가 딱지처럼 붙어 그를 비웃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단계로 진입했다. 베란다 쪽에서 쏴아 물 쏟아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재택근무 화상회의를 하다 말고 헤드폰을 집어 던지며 뛰쳐나온 강태준은 경악했다. 세탁기 옆 바닥 하수구가 완전히 꽉 막혀 역류하는 바람에 시꺼먼 꾸정물이 화산 폭발하듯 꿀렁꿀렁 솟구쳐 베란다 타일 턱을 뚫고 거실 원목 마룻바닥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들고 있었다. 맨발인 채 얼음장 같은 더러운 꾸정물 속으로 첨벙 뛰어든 그는 두 손으로 악취나는 하수구 덮개를 억지로 뜯어냈다. 덮개가 열린 순간 미끈거리는 찌꺼기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거대한 머리카락 괴물 덩어리가 배관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 강수빈이 샤워하며 한 웅큼씩 떨구고 간 그 징그러운 머리카락들. 지금까지 서윤아가 고무장갑을 끼고 토기를 참아가며 매번 깨끗하게 후벼 파내주었던 바로 그 쓰레기였다. 강태준은 비위가 팍상해 위장이 통째로 뒤집어지며 그 자리에 헛구역질을 쏟아낼 뻔했다. 허둥지둥 화장실에서 너덜거리는 걸레짝 수건을 몽땅 끌어안고 나와 똥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미친 사람처럼 물기를 빨아들였다. 그 난리통의 주방 한 구석에선 정수기 표시등에 빨간불이 점등되며 삐 신경을 박박 긁는 경고음까지 울려대고 있었다. 필터 교체 주기가 한참 지난 것이다. 하지만 고객센터 대표 번호가 몇 번인지조차 그는 완전히 까막눈이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 울렸다. 모 카드사 콜센터 직원의 목소리였다. 고객님, 강태준 회원님 맞으신가요? 이번 달 도시가스 요금 자동 이체가 승인 거절되어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전산상으로 배우자이신 서윤아 님 명의 통장에 연결 권한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결제 대금 빠져나갈 다른 출금 계좌로 변경 도와드릴까요? 꾸정물을 잔뜩 머금어 묵직해진 걸레를 두 손에 쥔 강태준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오후 2시 강수빈은 뚱뚱해진 배를 끌어안고 비척비척 홀로 산부인과로 향하는 지하철역 계단을 힘겹게 내려가고 있었다. 예전 술집에서 눈 맞았던 그 씹어주길 전 남친 놈의 번호로 연락을 수십 통이나 날려봤지만 완벽하게 차단당한 채 익신만 돌아왔을 뿐이었다. 산부인과 대기실 문 앞 남편의 다정한 에스코트를 받는 산모들 틈에서 오직 그녀 혼자 접수증을 손에 쥔 채 차디찬 플라스틱 대기석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 간호사가 차트에 적힌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며 은근히 동정 섞인 눈빛을 던졌다. 수빈 산모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강수빈의 콧등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몸을 확 돌려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뚜껑 닫힌 변기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짐승처럼 통곡했다. 코를 팽 풀며 스마트폰을 꺼내본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끄끄댔다. 새언니가 짐 싸서 갑자기 가출해버렸어. 오빠 새끼는 맨날 퇴근하면 집 박살낼 것처럼 물건 집어 던지고 지랄 발광을 해대고. 나 요 며칠 밥그릇 구경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야. 아무리 시들해졌기로써니 배부른 나를 팽개치고 어떻게 이렇게 독사가 돼서 도망칠 수가 있냐고. 그날 자정. 합정동 거실엔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소파에 넋을 잃고 주저앉은 강태준의 발밑으로 꾸정물에 퉁퉁 불어버려 보기 흉하게 뒤틀려 들뜬 마루 패널이 흉측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유리 탁자에 방치된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에선 구역질 나는 악취가 진동했다. 스마트폰을 움켜쥔 그의 소나귀엔 피가 통하지 않았다. 액정에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붉은 실핏줄이 터진 그의 퀭한 안구를 귀신처럼 비추고 있었다.
통화 발신 목록엔 기괴할 정도로 서윤아라는 이름 석자만 광적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부재중을 알리는 시뻘건 화살표 아이콘은 발신 실패의 처참한 훈장 같았다. 밤 10시 15분, 10시 30분, 10시 42분, 11시 1분, 11시 15분. 이판사판으로 화면을 지식이며 무려 87번째 통화 버튼을 꾹 눌렀다. 이번엔 지옥문 같던 고객센터 전원 꺼짐 안내음 대신 잔뜩 날이 선 뚜 거리는 연결 신호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녀가 폰 전원을 켠 것이다. 스마트폰을 꽉 거머쥔 강태준의 손마디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지독하게 힘이 들어갔다. 숨소리마저 차단한 채 그 메마른 신호음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매정한 연결음은 곧바로 소리샘 자동 응답 기능으로 넘어가 버렸다. 유나야. 강태준의 목소리에선 첫날 현관문을 막아섰을 때 하늘을 찌르던 우월감 넘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음 날 악에 바쳐 카톡으로 분노를 뿜어내던 공격성도 증발해버렸다. 목소리는 사포로 그은 듯 잔뜩 쉬어 있었고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추접스러운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다. 전화 얼굴 안 봐도 좋으니까 제발 통화 버튼 한 번만 좀 눌러줘 봐해. 내가 100번 다 잘못했어. 내가 주제넘게 너한테 짜증낸 거 진심 미친 짓이었어. 우리 집 지금 사람 살 데가 못 돼. 베란다 하수구 다 막혀서 시커먼 물 다 넘치고 마루가 다 뒤틀렸단 말이야. 보일러 컨트롤러 온도 맞추는 거 그거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나 하나도 몰라. 수빈이 혼자 산부인과 검진 갔다가 와서 눈깔 퉁퉁 붓도록 오열하고 방에 처박혔어. 자기 무섭다면서. 제발 집에 들어와 주라. 내가 무릎 꿇고 약속할게. 다시는 장모님 찾아오시는 거 현관문에서 막아 세우고 개지랄 안 할 테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카드로 맘대로 다 긁어. 빌게. 제발 통화 좀 하자. 수요일 늦은 밤 12시 40분 강남 역삼동 기획사 건물 휴게실 안. 서윤아는 그 인조가죽 소파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사위는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완벽한 정막이었고 이따금 건물 아래 대로변을 빠르게 질주하는 자동차의 바람 가르는 소리만이 아스라이 번져왔다. 그녀는 방금 전 스마트폰 액정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스마트폰이 켜지자마자 푸시 알림 수백 개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다. 카카오톡 창을 꽉 채운 남편의 적반하장급 질책성 헛소리는 눌러보지도 않았다. 기를 쓰고 도덕운운하며 원망을 퍼부은 시어머니의 장문 문자 메시지도 그대로 무시했다.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최근 도착한 음성 사서함을 터치해 재생했다. 넓고 비어있는 차가운 공간 위로 질질 짜며 울먹이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일러 난방 온도는 또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라 죽겠단 말이야. 수빈이 오늘 산부인과에 저 혼자 덜렁 놔두고 제발 빌게. 내 전화 좀 받아주라. 소파 등받이에 푹 기대어 앉은 서윤아. 그녀는 이 타이밍에 소리내어 조롱하지도 서글픔에 눈물을 찔끔 흘리지도 않았다. 굳은 듯 미세한 속눈썹 떨림 하나조차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다. 오직 45초에 걸친 찌질한 호소의 기록을 아주 고요하고 무심하게 전부 다 들었을 뿐이다. 불과 1, 2년 전의 서윤아였다면 저 다 죽어가는 처량한 소리를 듣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코트 버튼을 꿰차며 밤길을 뛰쳐나갔을 것이다. 내가 없이는 안 되는 놈이라며 결국 내가 필요한 거라는 알량한 착각에 심취해서. 그러나 지금 그녀는 녹음 파일 속에 숨겨진 그 소름 끼치는 이기심의 단어들을 아주 투명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넌 대체 밖에서 밤에 어디서 잠을 청하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 종일 굶고 제대로 밥은 먹었냐고 묻거나 밤 공기 찰 텐데 춥지는 않니라고 걱정해주지 않았다. 찌질하게 질질 짜면서 그가 통곡한 건 오로지 하수구 구멍이 막혔고 방구석 보일러가 꺼져 얼음장이며 불룩한 배를 내민 누이를 돌볼 노예가 증발했다는 투정뿐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아내 서윤아가 결코 아니었다. 머리카락을 파내고 끼니마다 따신 밥알을 공급해주며 자신이 배설하는 짜증을 무한정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가전제품 한 대가 고장 나 자신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저 난리를 치는 것일 뿐. 서윤아는 음성 사서함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메모장 앱을 터치했다.
어제 밤새워 작성해 두었던 선명한 채점표 리스트가 화면에 떴다. 첫째, 동트기 전 6시 30분 기상 후 밥 안 치기. 47째, 나를 피눈물 흘리며 길러준 내 친정 부모를 더러운 잡상인 취급하며 내 전셋집 도어록 밖으로 처참히 쫓아내기. 무표정한 표정으로 하단 끝까지 화면을 스크롤한 그녀의 손가락 끝이 제일 밑바닥에 위치한 붉은색 삭제 글쎄를 스치듯 눌렀다. 기록된 파일이 파쇄기처럼 갈려나가 완전히 증발했다.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그녀 스스로 뼈를 깎아 조심스레 지탱해왔던 오붓한 우리 집이라는 껍데기뿐인 허상의 균형 감각이 시스템 초기화로 완벽하게 리셋되는 순간이었다.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전환해 탁자 한 구석에 엎어두고 어깨춤까지 얇은 담요를 끌어올린 채 그녀는 눈을 부드럽게 감았다. 일주일 뒤 목요일 이른 오전. 서윤아는 회사에 오전 반차를 던졌다. 어깨선이 반듯하게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차려입고 옅게 화장을 마친 그녀의 한 손에는